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당 지도부와 청년들이 함께하는 연금개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MZ세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현재 1,800조 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을 44 내지 45%로 인상하는 것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월급을 착취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계약이라는 강한 비판이 청년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 대체율을 단 1%만 올려도 300조 이상의 추가 적자, 즉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일본, 독일 등 24개 나라에서 연금제도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 조정 장치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 45%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부채는 현재 가치 기준 1,544조 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 1인당 1억 5천만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넘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연금을 더 받겠다는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은 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위한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득 대체율 인상은 노인 빈곤 해소와도 무관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고 노인 세대가 혜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야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는 것보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현행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행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목요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정권이 연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연금 재정 상황과 국가 인구 추계 등을 변수로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자동조정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국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변수를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는 연금제도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는 수동조정 장치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자동조정 장치 없이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계악에 불과합니다. 야당 내 강경파들은 소득 대체율 44 내지 45%를 주장하며 본회의 단독 질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특정 정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되는 모수 개혁은 결국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당시 60%에 달했던 소득 대체율을 40%로 내린 것은 노무현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민노총의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입니다. 노무현의 후예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결단에 바라는 반역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 안상훈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 제조를 당장 멈추십시오. 연금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40% 이야기했다. 여야 합의 불발은 소득 대체율 1% 차이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자꾸 모수개혁, 소득 대체율 싸움으로 좁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있지도 않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마저 정쟁화하는 그러한 일들의 결과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본질은 자동안정화 장치와 퇴직연금 제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에 있습니다. 이제 전면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협상에 임했습니다. 당시 협상이 무산된 것은 소득 대체율 1~2% 차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자동안정화 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가 발자국을 제대로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요구한 국회 연금특위와 구조개혁을 9개월째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제때 연금특위가 구성되었더라면 구조개혁 방향쯤은 이미 잡혔을 것이고 이미 모수개혁 논의는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2월 조기 대선 때문인지 뜬금없이 연금개혁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걸 선거 계산만 하는 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 특위가 아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지난주 목요일에는 상임위 법안 소위를 열었습니다. 막상 국민연금법 심사할 때 민주당 의원 몇 명이나 남아 계셨습니까? 나중에는 야당 소위위원 7명 중 2명만 남아 논의 진행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강행 통과시킬 예정이니 차분한 논의는 모르쇠 하시는 겁니까?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표는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더 올리고 자동 조정 장치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하자는 겁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미래세대 빚폭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 대표든 정책위 의장이든 누구라도 나오셔서 대국민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